왜 사세요? 누군가 왜 사냐고 물어보면 그냥 살아요 라고 공허한 대답밖에 할 수 없었나요? 내가 누구고 무엇을 위해 살고 어떻게 살 것인지 모르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뭐 주님의 품으로 들어가라고 하고 어떤 분들은 뭐 오토바이 타라고 그러고 정답과 같은 답을 쫓으면 행복해질 수 있으리라 믿으셨나요? WPI 워크숍에서 자신을 알고 주변 사람을 이해하고 그 과정에서 나에게 딱 맞는 행복의 방정식을 찾아보세요. 자신의 행복과 삶의 비밀을 알 수 있는 WPI 워크숍이 9월 28일에 열립니다. 위즈덤 센터가 삶을 고민하는 많은 분들에게 사회적 기업 활동으로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상담 비용이 부담스러우신 분, 자신의 고민이나 아픔의 정체가 무엇인지 알지 못해 상담을 주저하셨던 분을 위해 상담 기회를 제공합니다. 상담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확인하고 자신의 문제에 대한 통찰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황상민의 심리상담소 2019 시작하겠습니다. 박사님은 누구 앞에서 잘 보이고 싶다는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그럼요. 지금 이 방송에서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잘 보이려고 온갖 애교를 제가 다 뜨는 모습이 보이지 않으세요? 네. 저도 항상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요. 특히 학교 다닐 때 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실검 옆으로 보면서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나 이런 고민을 하고 계셨단 말이군요. 너무 정확하신데요. 네, 오늘 사연자분도 같은 마음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어떤 같은 마음요? 저처럼 누구 앞에 서면 계속 남의 눈치를 보고 그대 앞에만 서면 나는 왜 눈치를 보는가 이런 마음이라는 말이죠. 근데 오늘 나오신 분 누구세요? 예, 오래간만에 나온 앨리스입니다. 오, 앨리스! Where are you? 네, 원더랜드의 앨리스예요? 사실 저도 도망갔다가 왔습니다. 도망갔다 오셨어요? 네, 오늘 사연자분과 똑같이 너무 소심해가지고요. 네. 그때 많이 공감되는 게 있어서 한번 왔습니다. 그래요. 잘 오셨어요. 그런데 이 댓글 다주신 분이 애교는 사양합니다 이러는데 이거 저 애교가 별로 안 먹히나 보네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좀 그런 것 같아요. 예. 아니 앨리스 분까지 그까지 이야기하면 저 딴에는 이렇게 부린 애교가 얼마나 제가 지금 썰렁하게 느껴지겠어요. 안 그래도 생긴 게 이상한데 애교조차 안 먹히면 전 대체 어떻게 살으라고요? 저는 솔직한 마음도 여기선 얘기할 수가 없는 건가요? 죄송합니다. 솔직한 마음 환영합니다. 네, 그건 그렇고 어떤 사연을 가지고 오셨나요? 안녕하세요. 황심소 애청자입니다. 어릴 적부터 저는 매우 소극적이었습니다. 불안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항상 누군가가 나를 감시하고 있다는 생각에 부들부들 떨었어요. 직장 초기에는 사회공포증 진단도 받았습니다. 자리에 사람이 없으면 전화 땡겨 받잖아요. 저는 그것마저도 스트레스였어요. 누가 나를 지켜보는 것 같아서 모든 행동을 평가할 것 같은 망상에 빠져 있었죠. 손님 오면 커피 타는 것도 부담스러워서 내가 타는 게 더 편하다는 걸 알지만 무서워서 못하곤 해요. 대학, 직장을 지나치면서 아주 많이 나아졌지만 여전히 적극성이 많이 떨어져요. 특히나 상사들처럼 어려운 사람들 앞에서 긴장해요. 잘 보여야 하는 경우일수록 더 긴장하는 것 같습니다. 약간 상대방에게 저 사람이 잘 보이려고 저렇게 행동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것이 되게 싫더라고요. 그리고 남 보는 앞에서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이 눈치 보입니다. 도대체 왜 그런지 잘 모르겠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나쁘게 볼까봐 그러는 것도 이해라도 되는데 내가 잘 보이려고 애쓰는 사람을 저 사람이 눈치챌까봐 이런 마음은 뭘까요? 이전부터 거절당하는 것을 싫어하기는 했습니다. 내가 호감을 갖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는 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친구도 매우 적습니다. 적고 깊게 사귀는 편이죠. 상사와 오래 지내왔음에도 여전히 내 마음을 표현하지 못합니다. 내가 불편해하니 상사도 나를 불편해합니다. 이런 점이 인사고과에도 영향을 끼칩니다. 적극성을 보였다가 공개적으로 망신을 당할까 봐 불안한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이 제일 큽니다.
문제는 제 직업 특성상 사무직이 기본이긴 하지만 협업이 중요시되고 제가 선배다 보니 이래라 저래라 해야 하는 편인데 그런 걸 영 못하고 입을 꾹 닫고 있습니다. 묵묵히 일만 하는 스타일 그게 접니다. 가끔 행사도 진행하다 보니 어느 정도의 적극성도 필요한데 룰이 딱 정해져 있지 않으면 쭈뼛대다가 그냥 서 있길 일수입니다. 저는 막상 저를 일터에 밀어 넣어버리면 잘 해내는 편이지만 눈치껏 나서서 무언가 하는 것을 힘들어합니다. 나섰다가 망신당하면 어떡하지? 하는 마음이 큰 것 같아요. 이런 마음을 어떻게 없앨 수 있죠? 봉사활동이라도 나가볼까 싶습니다. 계속 부딪히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로맨을 좀 낮추면 좀 나아질까요? 상처받기 싫고 망신당하기 싫어하는 저의 모습, 저도 이런 제가 싫습니다. 저의 소극성을 좀 없앨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요? 네, 상처받기 싫고 망신당하기 싫어하는 저의 모습. 이런 저가 싫고 저의 소극성을 없앨 수 있는 방법 있을까요? 자, 우리 이블님. 네. 본인의 이 쭈삣쭈삣하고 또 본인의 이 망신당할 것 같은 두려움. 그렇지만 네. 끊임없이 망신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하시고 싶으세요? 제가 좀 더 적극적으로 깨지다 보면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이 사연 주신 분도 그렇게 사람들하고 부딪히고 망신을 당하다 보면 자기가 좀 익숙해지지 않을까요? 라는 생각에서 자원봉사를 나가시겠대요. 자꾸 깨지다 보면 더 자신감이 없어질 것 같은데요. 그럼요.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로맨티스트는 유리장과 같아서 한번 금가고 깨지면 더 가루로 박살이 나지. 그 금이 싹 없어져 가지고 다시 완벽한 유리잔으로 부활하지 않아요. 맞아요. 계속 상처가 더 깊게 남을 것 같아요. 그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주 간단해요. 네? 본인이 실제로 지금 언제 긴장하느냐. 항상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긴장하게 돼요. 그런데 심지어 재밌게도 입은 스스로 그런데 자기가 밀려가지고 또 밀려가지고 나가서 일을 할 때는 또 웬만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눈치 있게 순발력 있게 나가가지고 딱 하는 거는 잘 못한다는 거죠. 그 말은 뭐예요? 자기가 하는 거에 있어서 미리 그 상황에 대해서 기본적인 자기가 해야 될 분명한 역할 또 그거에 대해서 자기가 여러 번 연습을 하면 되는 거예요. 일종의 멘탈 리허설이라고 해가지고 그걸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지금 이불님 왜 계속 이불 킥만 하고 있느냐 하면 멘탈 리허설을 대본을 열심히 보면서 대본을 보고 또 대본을 보고 대본을 보고 있어요. 그거는 멘탈 리허설 아니거든요. 대본에 있는 거를 그냥 자기가 읽어보고 처음 시작할 때 이런 뜻으로 이야기하면 되겠구나 라고 하고 그 다음에는 계속 그걸 연습을 하면 되는 거예요. 말로 그냥 머리가 아니라 말로. 글쎄 저도 한번 발표를 하기 전에 집에서 내 나름대로 계속 얘기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그럼요. 학교 다닐 때 그러셨죠? 네, 근데 갑자기 그날 뭐가 바뀌었어 이렇게 주면 나보고 어쩌란 말이야 지금. 난 그렇죠. 다 완벽하게 뭐가 일이 이상하게 될 것까지 진짜 다 감안을 해가지고 딱 준비를 해갖고 그렇죠. 딱 왔는데 그럴 때 어떻게 하냐면요. 그냥 그 상황이 바뀌었다 하더라도 나는 바뀌지 않았어요 해가지고 자기 준비한 걸 그냥 하면 되는 거야. 그래도 되는 거예요? 그래도 되죠.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 그거 뭐라고 그래요. 나는 맑은 날이라고 생각해서 그냥 우산도 없이 왔는데 비가 와 있어. 그러면 비를 맞지 뭐 그냥. 그럼 사람들은 더 열광하고 와 재밌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가능한 일이군요. 그럼요. 그런데 이분은 뭐라고 그러냐면 저 사람이 잘 보이려고 저렇게 행동하는구나. 항상 자기 주위에서 나름대로 다른 사람한테 맞추고 또 그때그때 상황이 있고 이렇게 잘 하는 사람들은 저 사람은 참 다른 사람들한테 배알도 없이 지하기를 그냥 무시하고 잘 보이려고 저러는구나.
이러면서 스스로 디스하는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러지 말아야지. 나는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나를 지키고 유지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지내는 거거든요. 근데 왜 이제 이런 마음이 생기는가? 그 질문도 이분이 사연에서 하셨어요. 왜 그러냐 하면요. 이분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한없이 많은 불안과 또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남들한테 내가 좀 더 실수하지 않고 제대로 된 사람의 모습을 보여야지 라고 하면서 스스로 자기 자신에 대한 상당히 큰 자부심 또는 자기 자신이 남들한테 조금이라도 허점이 있으면 안 돼야지. 나는 완벽해야지. 나는 괜찮은 사람이어야지. 이러니까 더욱더 긴장을 하는 거예요. 이랬을 때 사실 이분의 가장 큰 안타까움은 뭐냐면 진짜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리고 아는 부분은 전부 다 자기에 대한 약점, 안 좋은 거. 그래서 상처받기 싫어하고 망신당하기 싫어하고 순발력도 없고 뭐 긴장을 잘하고 이러면서 항상 자기를 질책하는 마음이 가득하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분 프로파일 보니까 가슴이 참 짠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왜 살고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에 대한 생각은 그냥 죽지 못해 살죠. 남들한테 그냥 조금 편하게만 지낼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도 저는 우습게 보이지 말아야 되고요. 제가 잘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실수하거나 이상하게 보이면 안 돼요. 상사 앞에서 긴장하니까 상사가 너 왜 내 앞에서만 그렇게 긴장하고 너 내가 그렇게 싫니? 그럼 더 긴장하지. 아니에요. 그런데 너무 싫은 걸 어떡해. 이렇게 되는 거지. 제가 그래요. 그래요? 네, 박사님 앞에서. 앨리스 의원님이 저 앞에만 있으면 그대 앞에만 서면 저는 쪼그라들고 긴장되고 말도 안 나와서 2만 원 준비한 거를 한마디도 할 수 못하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방금 밖에서도 잘 할 수 있겠다라고 하고 딱 왔는데, 들어왔는데 박사님하고 세상에.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렇죠. 생각했던 게 다 어디로 날아오고 잘 보이고 싶었는데 정말로 그렇죠. 방송 그리고 잘하고 싶었거든요. 맞아요. 중요한 거는요. 대부분의 상사들이 이분 뭐 어차피 지금 사회초년생인 것 같고 그런데 사회초년생인 이 부하 직원이 특히 이분같이 상당히 여성적이고 아리따운 모습일 거거든요. 이 아가씨가 상사 앞에서 긴장하면요. 대부분 상사들이 더 불편해. 왜 그러냐 하면 그게 한편으로는 좋게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긴장하면 마치 내가 이 친구한테 뭘 잘못해서 그러나 뭐 이 친구가 지금 나를 나쁜 사람으로 보나 이래서 더 기분 나쁜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한테 무슨 일을 시키거나 무슨 뭐 좋은 기회가 있더라도 그 친구 나만 보면 인상 쑥 그러고 그러니까 아이 내가 저 친구는 뭔가 능력이 없는 것 같고 더욱더 그 친구에 대해서 별로 기대를 하지 않게 되는 그냥 이 우리 집에 참 조금 찌질한 우리 딸을 보는 듯한 마음이 드니까 그래 너는 그냥 조용히 왔다 갔다 하다가 그냥 월급 받고 지내다가 빨리 시집이나 가겠지 이렇게 되는 마음으로 대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분은 벌써 선배가 됐대요. 초년생도 아니야.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사람들하고 같이 어시어시 하면서 일을 해나가야 되는 그 상황인데 사실 이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요. 먼저 이분은 철저하게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먼저 인정을 해야 돼요. 본인이 보이는 모습을 부정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잘하는 부분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분명히 자기 나름대로 그거를 뚜렷하게 남들한테 표현할 수 있는 그리고 그거를 약간 오글거리고 좀 그걸 이야기하면 부끄럽지만은 자기가 이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 가진 경험 자기 나름대로 선배로서 해봤던 경험에 대해서 표현을 해야 돼요. 근데 그 표현을 한다는 것 자체가 긴장되고 힘드니까. 근데 본인이 진짜 자기가 잘하고 싶다라고 하는 건 자 나를 따르라 자 이거 하자 이게 아니라 항상 조용히 지켜보는 마음으로 있어도 괜찮다. 첫째 뭐 선배라서 무조건 항상 너희가 이렇게 지시해 주지 않아도 돼요. 그냥 선배로서 있는데 우리 같이 하자.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했을 때 내가 이전에는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고 싶어요? 그러면 그럼 우리도 그렇게 하면 되나? 그럼 또 좋죠.
그럼 거기에서 내가 뭘 도와줄 수 있을까요? 이런 마음으로 이야기를 하면 본인도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 있고 같이 일하는 사람들도 훨씬 더 저 사람이 긴장하고 있고 아무 말도 안 해서 우리한테 불만이 있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었구나. 저 사람이 진짜 우리를 도와주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편하게 서로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되게 이상적인 선배 같은데요? 그래요? 네, 자기 네. 의견을 계속 물어봐주고 고민하고.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네요. 자기만의 캐릭터를 먼저 설정하는 건가요? 자기만의 캐릭터를 따로 뭐 없는 캐릭터를 설정할 게 아니라 자기가 이미 캐릭터를 가지고 있어요. 이분 참 좋은 캐릭터를 가지고 있거든요. 본인이 자기 하는 일에 있어서 책임감도 있고 또 상당히 차분한 마음에서 일도 잘하실 수 있는데 그거를 있는 그대로 자연스럽게 보여주기만 하면 되거든요. 단 내가 이렇게 하면 저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볼 거야. 또 내가 이렇게 하면 나를 무시하지는 않을까. 이렇게 하면 내가 너무 나선다고 그러지 않을까. 이렇게 쓸데없는 자기 자신에 대한 온갖 상상. 그 온갖 상상이라는 건 부정적인 상상. 또 이럴 때는 이래야 되는데 라고 하는 그런 자기만의 또는 통념적인 기준, 털 이것만 없이 편안하게 그냥 자기의 경험과 생각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연습. 그러니까 머리로 뭔가를 막 짜내려고 하지 말고 그냥 그때그때 느끼는 대로 자연스럽게 그렇죠. 자기를 그냥 표현하라는. 로맨의 가장 큰 장점은 뭐예요? 감이 좋다는 거잖아요. 감은 꽃감만 이야기할 게 아니라 꽃감 많이 먹는다고 감이 생기지 않아요. 로맨티스는 감을 안 먹어도 감이 한가득이거든요. 그거를 자기 느낌 그거를 있는 그대로 표현할 수 있을 때 자신의 삶에 있어서 편안함과 또 자기가 그렇게 바라는 소극성이 아니라 적극성이라는 게 자연스럽게 드러난다는 거죠. 저도 한번 로맨의 감. 로맨의 감으로 한번 밀어붙여 보겠습니다. 네, 본인은 로맨 버리고 리얼로 지금 어떻게 눈치 보면서 잘 살 수 있을까요? 그러는데 본인 다시 로맨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잘 모르겠네요. 부모님이 혹은 내 자식의 행동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으신가요? 주변 사람들과 소통의 문제를 겪지만 이야기를 해보려 해도 계속 꼬여만 가시나요? 좀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지만 별다른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계신다고요? WPI 워크샵에서 자신을 알고 주변 사람을 이해하고 삶의 방향성을 확인하여 더 나은 삶을 살아가세요. 상담가로서 커리어도 개발하고 삶의 지혜와 이해를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듣기만 했던 WPI에서 벗어나 워크샵을 통해 WPI를 배우고 유용하게 활용해보세요. 9월 28일 WPI 워크샵이 열립니다. 때론 귀여움으로, 때론 멋진 스타일로, 때론 호통으로, 또는 날카로운 통찰로, 때론 허당미까지 당신의 불면을 밝혀줄 황상민의 심리상담소가 훨훨 날아갈 수 있게 작은 약속이 모여 응원해주세요. 후원해주세요. 당신의 후원으로 쑥쑥 크는 황심소. 해피 나눔을 통해 후원 가능합니다.